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매일 자전거 30분 이걸 딱 2주만 했을 뿐인데 제 인생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아니 솔직히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40대 50대 넘어가다 보면 다들 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죽을 마시고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립고 저녁엔 그냥 소파랑 한몸 돼서 꼼짝도 하기 싫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진짜 속는셈 치고 딱 2주만 하루 30분씩 자전거를 탔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하게 뭐 살 좀 빠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 시스템을 리부팅한 느낌이랄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뭘 느꼈는지 하나씩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험. 젊을 땐 살 붙으면 얼굴부터 티나니까 거울 볼 때마다 다이어트 결심했는데 30대가 꺾이고 나니까 얼굴은 분명 그대로인데 옷 위로 툭 튀어나온 이 뱃살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살 좀 붙었다 생각될 때 강변만 며칠 달려줘도 뱃살 금방 빠졌는데 이젠 얼굴 살만 빠지지 뱃살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이 뱃살 왜 안 빠질까요?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부지방은 노화와 함께 내장지방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쉽게 분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호르몬 변화와 기초대사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뱃살만 남는 체형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라예요. 즉 이때부터 본격적인 아재 몸매로 진화하는 거죠. 그럼 자전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자전거는 코어 근육군과 하체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는 유산소 근지구력 복합 운동이에요. 특히 낮은 강도로 30분 이상 타게 되면 지방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복부 내장 지방이 에너지 연료로 전환되기 시작하죠. 실제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를 12주간 주 3회 이상 지속한 중년 참가자 그룹에서 다른 운동들에 비해 자전거는 복부 지방이 평균 15%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그대로인데 배에 낀 복부 지방만 집중적으로 두드려 패준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지방 대사 효율을 바꾸는 운동 방식이다 보니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유지해줘도 지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뱃살이 앵꼬 날 때까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자전거 탈 때 아랫배 만져보잖아요. 그럼 힘이 팍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페달을 돌릴 때 다리뿐만 아니라 이 코어 근육도 개입되기 때문에 뱃살 부시는데 자전거가 최고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여러분, 주변에 무릎 안 좋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실 중년이 넘어가면서 무릎 멀쩡한 분 거의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좌식 생활을 해서인지 남들보다 무릎이 특히 약했어요. 그래도 30대 초까지는 계단도 두세 개씩 한 번에 올랐는데 이제는 3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찌릿한 느낌이 오니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고는 이 무릎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페달링은 슬개골 아래 대퇴사두근과 내측 관근을 안전하게 단련하면서 무릎 관절의 충격은 줄여주는 몇 안 되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해요. 즉 무릎의 하중은 적게 가고 지지하는 근육을 빠르게 강화되는 구조죠. 특히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비체중 부하 운동이라 무릎 통증 있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색만 몇 번 해봐도 무릎 안 좋을 때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자전거라는 사실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심지어 저처럼 2주 정도만 꾸준히 타도 무릎 주변 근육들이 지지력을 만들어주면서 계단이나 언덕 오를 때 찌릿하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꾸준히 해주면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강철로 바뀝니다. 실제로 제 채널 둘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60대는 물론이고 70대부터 80대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그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일리지도 장난이 아니죠.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아마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부분일 거예요. 바로 정신 건강인데요. 이거 진짜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이 없네. 사실 저도 직장생활 10년차를 넘기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감정에 휩싸였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책임감, 피로, 육아, 쉬는 날이면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죠. 근데 자전거가 그걸 완전 뒤엎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 그리고 차로도 오르기 힘든 코스를 내 두 다리로 올랐을 때 그 해냈다는 그 성취감,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미국 듀크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페달과 같이 일정한 리듬 속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명상과 같은 심적 안정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인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자존감, 행복감, 스트레스 완화 호르몬 분비까지 유의미하게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실외 라이딩은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자연경관, 햇빛, 바람 같은 요소들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더 자극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보면 기본 2시간 이상은 탄다는 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힘든지 모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나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말만 기다려지고 그 주말이 한 주를 버텨낼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은 2주면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처음 시작한 게 철인 3종을 하려고 수영 배우고 달리기 배우고 마지막으로 시작한 게 자전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달리기, 수영보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이 행복감이 와 진짜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동네 뒷산 정도의 라이딩에서 국토종주, 그란폰도, MCT까지 나가게 된 게 타면 탈수록 이 성취감이나 행복감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뭐 운동선수도 아니고 처음부터 체력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릎 아프고 뱃살 나와서 고민하던 그냥 보통의 중년 아빠였죠. 그런 제가 딱 자전거를 시작하고는 이렇게 체형도, 체력도, 기분도 완전 바뀐 거예요. 이후부터는 주변에 자전거 운동을 추천하게 되고 체력도 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확실하게 바뀌더라고요. 이젠 체력이 되니까 주말에 잠은 죽은 자의 몫이다 라는 생각으로 잠에 허비하지 않고 운동하거나 소중한 가족들과의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자전거나 구하고 헬멧 하나 필수로 착용해주고 집 앞 강변이나 나가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하루 30분만 페달을 굴려줬어요. 우리 자전거 타는 방법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30분, 딱 2주만 타보세요. 진짜 내 몸이 바뀌는 게 느껴지고 꾸준히 하면 내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간혹 헬멧 안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지금도 매일 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헬멧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비이면서 최고의 생명줄이기도 하거든요. 막 수십만 원짜리 필요 없어요. 가격대 좋고 무엇보다 리뷰들이 증명한 이런 가성비 최고의 헬멧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뒀으니까요. 지금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자전거 시작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려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영상에서는 자전거가 주는 행복과 자전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업로드 할 테니까요. 우리 자덕 선배님들께서는 부족한 내용들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